정권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전 정권이 한 모든 것은 잘못됐다. 물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지요. 잘못된 것은 시정도 돼야 된다고도 보고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을 까 뒤집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자기 정권의 이념과 코드와 어떤 색깔에 맞게 거기에 거슬리는 모든 것은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전의 정책은 전부 뒤집어버리고 이전의 조사는 전부 다 재조사한다면 그것은 끝없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자, 정권을 뺏겼죠.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요. 그런데 그때 BBK도 있었고 삼성의 김용철 무슨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두 가지 특검도 하면서 적당히 특검에서 서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 덮어버리면서 화기애애하게 비록 정권 교체지만은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런 직후에 4월달 5월달 되니까 광우병 촛불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권은 혼비백산에서 거의 쫓겨날 뻔한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수습되니까 이명박 정권은 그때부터 촛불 시위의 배경에 노무현 전 정권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촛불 시위들의 아침 이슬을 듣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저 많은 촛불을 과연 누가 사줬을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착수되었고 그러려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장 돈 문제에서 가까운 사람이 태광그룹의 박연차 회장이고 박연차만 두들기면 다 나옵니다 해서 박연차 회장이 들려가서 조사를 받다가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풀었고 그런 과정에서 640만 불 이야기도 나오고 피아제 시계 이야기도 나오고 뭐 더 나왔을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그 지경에서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와서 조사도 받고 돌아간 뒤에 거의 집거 상태로 집에 있다가 투신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은요. 1년의 광우병 시위라는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영향력도 좀 커져가고 또 광우병 시위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게 되면서 전 정권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수사가 결국 불행한 사태의 전말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권 2라는 문재인 정권이 등장을 해서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돌아가신 주군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집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노빠들보다도 그때 노빠들은 좀 감성적인 데라도 있었습니다. 요즘 문빠들이 더욱 험악합니다. 아예 방송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공갈 협박을 상습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데요. 제가 주말에 방송통신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종사해온 한 원로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정치 보복을 그러면 새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끊고 그래도 우리는 이전 정권이 그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정치 보복은 다 끝내자. 그리고 화합하자. 그래서 화해로서 새로운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자.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부패와 지난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그건 우리 시대, 즉 노무현 정권, DJ 정권까지도 포함해서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고치도록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부득이 처벌하지만은
그것은 정치 보복적인 차원은 아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간다면 이 나라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높아질 것이고, 그래도 좌파가 우파보다 도덕성에서 좀 더 우월하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애초에 그런 기대는 하는 게 무리였죠. 자, 지금 국정원 TF를 만들어 가지고 국정원이 개입한 정치적 사건들을 다 뒤집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구미시가 우정본부의 기념우표 발행 사업을 보고 신청을 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올해 11월 14일입니다. 이걸 앞두고 올 9월 달에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를 이렇게 발행할 예정이었고, 작년에 우표는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9대 0으로 다 만장일치로 찬성한 문제를 올해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금 9월달 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갑자기 우정본부에서 이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날 심의위원 17명 중에서 12명이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8명,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우표 발행이 취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것은 뭐고, 또 심의위원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올해는 이 3대 8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정본부가 한번 결정한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 9월달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일 만큼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우정본부 한 관계자는 기념우표 발행 심의 제도를 만든 이후 심의위원회가 한번 결정한 사항을 뒤집은 전례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노조와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에서 박정희 기념우표 사업은 청산돼야 될 문제라 주장했고,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이 독재자 우상화라고 거세게 반대하니까 다시 재심의를 해서 이렇게 날려버린 걸로 짐작이 듭니다. 총대는 우정본부가 맺지만은 자기들이 이렇게 재심의라는 것은 없다고 한 부분을 다시 재심의하게 된 데는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내려왔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한국에는요, 재계나 문화계 인사에 대해서는 이중섭 100주년, 탄생 100주년, 그리고 정주영 100주년 기념우표가 나오는 등 활발하게 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는데요. 이날 재심의를 앞두고 구미시장, 처음에 이걸 발의해서 공모해서 관철시킨 구미시장이 우정본부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도 했다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그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딸이 대통령일 때는 공이 7이고 과가 3이었다가 그 딸이 탄핵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있으니까 공이 3이고 과가 7이 되어버렸습니까? 역사적 평가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시류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부분을 정권이 주도해서 억지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이 정권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 정치를 초월해서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여러가지 잘못도 있었지만은 공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도 만들고, 또 누가 재창을 해서 필요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우표도 만들고,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우표도 만들고, YSDJ 기념우표도 만들고, 현직 때의 잘못으로 깜빵에 간 사람이 아니라면
다 기념우표를 만들어서 기념하는 것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 정신들을 갖다가 계속 개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 하니까 불쾌한 사람도 있을 건데요. 자유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 아닙니까? 자, 그런 이념 하에서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어렵게들 대통령 자리를 지낸 사람들의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그걸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사서 그래 보관을 하거나 쓰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까지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우리 지금 나라의 형태가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엎드린 홍준표 대표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야당은 지서라고 떠들으라고 있는 게 야당이고, 야당의 대표가 스스로 나서서 야당의 입을 통제하면 그것은 야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홍 대표 이제 귀가 간질간질 했든지 한마디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 대해 과거 사건을 미화하고 조작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적폐청산 TF를 통해 국정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것을 보며 어처구니가 없었다. 정권을 잡고 초기에 의혹이 넘치다 보니 이 정부가 권력 일탈을 하기로 했다 라고 말을 했고, MBC의 특별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한 문제를 두고도 MBC는 박 대통령 정수장학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렇죠. 제가 정치를 22년 했는데 언론사에 특별 근로감독관을 파견한다는 소리 처음 들었다. 말하자면 노조와 정부 권력기관이 짜고 MBC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어요. 자, 국정원 TF가 재조사를 해 국정원은 그런 권한이 없다. 국정원 적폐란 말을 이용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국정원 TF는 과제 재조정돼야 되고 항목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따지면 바다 이야기, 노무현 정권 때 전국적으로 번성해서 수십조의 피해를 안긴, 수백조가 될지도 모릅니다. 도박 게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 정권 실세들이 여기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무성했습니다. 이 바다 이야기부터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노무현 정권 때 사건도 다 까 뒤집어야 한다. 국정원 TF 잘못하면 역사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모든 걸 다 까 뒤집고 모든 것을 다 재조사하고 그렇게 하려면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문재인 정부가요, 완벽하게 순결무구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모자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패 척결도 좀 하라고 주문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야말로 경제적으로 업적을 남긴다 이런 복잡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 사회의 시스템과 제도를 명확하게 바로 세워라. 그리고 부패 하나라도 제대로 척결하고 가면 역사에 이름은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 부패한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데 부패 척결을 하라고 이야기한 제가 어리석었죠. 저는 반성을 많이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그런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해놓고 송영무부터 시작을 해서 조대엽이부터 뭐 지금 그 이후에 하는 사람들만 입에 열거하기도 싫습니다. 타겟민이.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을 두고 자신의 정권이 이 완결체 100% 이렇게 순수한 정의의 완결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가지 않았습니까? 자,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장관을 임명하는 기준을 낮추자, 위장 전입까지 넣고 어쩌고 너무 심하다. 강경화 요즘 똑똑해서 옆에 데리고 다니니까 좋습니까? 그 강경화가 학교 사택에다 위장 전입을 한 문제는 요즘 어느 언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장 전입에, 역대 위장 전입에 백미였죠. 백미. 활용 점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 정권이 한마디로 제대로 된 업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 나도 많이 잘못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과거에 잘못한 부분들도 현실이다. 그럼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보완하고, 그래도 해도 너무한 것은 잡아서 깜빵에 넣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많은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 잘못도 뒤져서 여기에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하거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우리 정권이 잘못했던 부분에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잘못했던 부분에도 국민들 앞에 사과한다. 그렇지만 과거를 갖다가 다 덮어버리면 시정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니꺼 내꺼 할 거 없이 한번 틀어서 정리를 하고 처벌은 최소화하되 잘못이 부패와 이렇게 관련되어서 심한 사람은 그건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된 부패 척결과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우표를 만들어 줌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우표도 발행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자, 아직도 절반쯤 이러는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잘한 대통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자신들의 시각만으로 보는 역사를 가지고 우표 발행조차도 막는 것. 이게 우표가 발행됐다 해도요, 우표가 발행됐는가 아는 국민이나 사는 국민, 사서 쓰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저도 이게 터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알지도 못했습니다. 굳이 이런 것을 뒤집어서 전 국민이 알게 만들어서 참 옹졸하고 치졸한 정권이다. 구미시장이요, 사실상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출생지가 구미다 보니까 좀 지역에 점수도 따고 어떻게 해보려고 인기도 있고 하니까 지역에서 그런 심정은 이해는 갑니다. 또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정치적 목적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 우표 발행한다라는 게 특히 나쁜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전 국민이 알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이 정권의 협량함, 즉 정권의 건수가 300g 한 건밖에 안 되냐 라고 이렇게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꾸 이러십시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똑같아져 가는 겁니다. 괴물을 잡으려다가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예들은 아주 많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구미시가 우정본부에 기념우표 발행 사업을 보고 신청을 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올해 11월 14일입니다. 이걸 앞두고 올 9월 달에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이렇게 발행할 예정이었고, 작년에 우표는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9대 0으로 다 만장일치로 찬성한 문제를 올해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금 9월달 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갑자기 우정본부에서 이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날 심의위원 17명 중에서 12명이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8명,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우표 발행이 취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것은 뭐고, 또 심의위원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올해는 이 3대 8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정본부가 한번 결정한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김용철 무슨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2가지 특검도 하면서
적당히 특검해서 서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 덮어버리면서 화기애애하게 비록 정권 교체지만은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런 직후에 4월달 5월달 되니까 광우병 촛불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권은 혼비백산에서 거의 쫓겨날 뻔한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수습되니까 이명박 정권은 그때부터 촛불 시위의 배경에 노무현 전 정권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촛불 시위들의 아침 이슬을 듣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저 많은 촛불을 과연 누가 사줬을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착수되었고 그러려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장 돈 문제에서 가까운 사람이 대강그룹의 박연차 회장이고 박연차만 두들기면 다 나옵니다 해서 박연차 회장이 들려가서 조사를 받다가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풀었고 그런 과정에서 640만 불 이야기도 나오고 피아제 시계 이야기도 나오고 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종사해온 한 원로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정치 보복을 그러면 새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끊고 그래도 우리는 이전 정권이 그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정치 보복은 다 끝내자. 그리고 이 화합하자. 그래서 화해로서 새로운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자.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부패와 지난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그건 우리 시대 즉 노무현 정권, DJ 정권까지도 포함해서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고치도록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부득이 처벌하지만은 그것은 정치 보복적인 차원은 아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간다면 이 나라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높아질 것이고 그래도 좌파가 우파보다 도덕성에서 좀 더 우월하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애초에 그런 기대는 하는 게 무리였죠. 자, 지금 국정원 TF를 만들어 가지고 국정원이 개입한 정치적 사건들을 다 뒤집겠다고 보고 더 나왔을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그 지경에서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와서 조사도 받고 돌아간 뒤에 거의 집거 상태로 집에 있다가 투신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은요. 1년의 광우병 시위라는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영향력도 좀 커져가고 또 광우병 시위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게 되면서 전 정권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수사가 결국 불행한 사태의 전말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권 2라는 문재인 정권이 등장을 해서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돌아가신 주군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집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노빠들보다도 그때 노빠들은 좀 감성적인 데라도 있었습니다. 요즘 문빠들이 더욱 험악합니다. 아예 방송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공갈 협박을 상습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데요. 제가 주말에 방송통신 정권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전 정권이 한 모든 것은 잘못됐다. 물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지요. 잘못된 것은 시정도 돼야 된다고도 보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을 까 뒤집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자기 정권의 이념과 코드와 어떤 색깔에 맞게 거기에 거슬리는 모든 것은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전의 정책은 전부 뒤집어버리고 이전의 조사는 전부 다 재조사한다면 그것은 끝없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자, 정권을 뺏겼죠.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요. 그런데 그때 BBK도 있었고 삼성의